북한이 처음 공개한 수중 핵 어뢰, 북한이 해일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네요. 이 해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경진 외교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조 기자, 네. 이제는 물속에서도 도발이 가능해졌다 이 뜻이네요. 네. 이 북한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핵무인 수중 공격정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내용만 보면 무인 잠수체에 이 핵무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이 무인 체계로 실제 이뤄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이 공개한 내용으로만 봤을 때에는 목표 지점까지 가서 이 자망으로 가서 폭발하는 수준으로 이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조롭습니다. 다만 이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해일이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한다거나 정찰이나 감시, 표적 식별이 가능한 이런 수준까지 되면은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걸 보면 네. 거기에 러시아의 핵 어뢰죠. 포세이돈이 굉장히 위협적인 게 나옵니다. 그럼 북한이 여기다가 더 발전해서 해일에 소형화된 핵무기라도 장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해일이 이 러시아 핵 어뢰 포세이돈을 모방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세이돈은 2015년에 공개됐는데 물속에서 사정거리가 10,000km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타격 지점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핵 어뢰 한 발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6,000에서 7,000배에 달하는 100메가톤입니다. 어휴. 이 북한이 오늘 공개한 해일의 사명을 좀 보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은밀한 자망, 수중 폭발, 초강력 방사능 해일로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네. 이 궁극적으로 핵쓰나미를 일으키고 인근 해역에 핵 오염 피해를 노리는 또 다른 핵 단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또 망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전략 자산으로 요격이나 탐지는 지금 현재 어렵겠죠? 실제로 이 포세이돈과 같은 원리라면 우리 군 탐지 방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해일의 자망 속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무인화가 가능한 수준인지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개한 내용에서 해일이 시속 5.5km 정도로 속도를 낸다고 가정을 해봤더니 시간당 290km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해역에서 출발을 하면 이 부산항까지는 자망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 북한 주장처럼 다른 선박의 예선에서 이 작전에 투입하면 주일 미 해군 기지 등도 사정권에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많을 것이다. 이게 중론입니다. 만약에 이게 과장된 거라면 그러면 하루가 멀다고 도발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이 핵실험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 북한 모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북한의 초조함이 좀 읽힙니다. 대목을 소개해드리면 중요 무기 시험과 발사 훈련이 주변국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일단 강조했고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를 대표해 적들에게 다시 한번 무모한 반공화국 전쟁 연습 소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고도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7년 핵무력 완성 이후에 북한이 핵 버튼이 항상 놓여 있다. 또 미국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벼랑 끝 전술로 이어졌다가 나중에 제재로 이어지니까 네. 그때 힘들었던 거를 기억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조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